모든 은행의 대출을 중단한다. 온라인 대출 안된데요. 이건 말입니다. 현실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주택담보대출 비대면 대출 현황입니다. 비대면 대출은 온라인 대출이죠. 지금 가능한 곳이요. 국민은행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은행 비대면 대출 중단했습니다.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IM뱅크, 대구은행이죠. 카카오뱅크, K뱅크 다 중단했습니다. 사실 5대 은행만 봤을 때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12.4%거든요. 결코 낮은 숫자는 아니에요. 10명 중에 1명 이상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온라인 대출. 이거 수독됐어. 수독됐습니다. 야, 저는 진짜 충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용대출도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 국민은행은요. 주택담보대출은 비대면 대출을 허용하고 있지만 신용대출은 이거 중단했습니다. 신용대출이 가능한 곳은요. 비대면 온라인으로 신한은행하고 하나은행은 가능하고요. 나머지 국민, 하나, 우리, 농협 와 굉장히 많죠. IM뱅크, 카카오뱅크 다 같이 중단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말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하나은행은 지금 비대면도 지금 안 하고 실제 상황이 대출을 아주 많이 안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야, 이거 괜찮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참 충격적인 이야기가 현실에서도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왜 지금 주택담보대출이든 신용대출이든 대출을 중단할까요? 갑자기 지금 대출에 대한 것을 규제하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여유도 안 주고 이재명 정부에서는요. 2025년 6월 28일부터 적용하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면서 주택 대출에 대한 거, 가계 대출에 대한 거, 신용 대출에 대한 거 갑자기 묶었어요. 주택담보대출도 최대한 6억까지밖에 대출 안 한다고 하잖아요. 게다가 온라인 대출을 줄줄이 다 막으니까 이거 아무래도 시스템적으로도 수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스템적으로 수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적어도 일주일은 걸린다고 합니다. 일주일. 그러면 일주일 동안 온라인 대출을 아예 안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진짜 충격적인 상황이 지금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저는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여러분, 이거 말입니다.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가 더 시장에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결국은 집값이 올라간다고 온라인 대출을 중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시스템을 수정하겠다고. 그러면 여러분 집 사겠다고 계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봐서는 이거 큰 충격을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못하면 계약금 말입니다. 1억에서 2억 계약한 거 계약금 다 떼입니다. 당연히 은행에서 대출이 될 줄 알고 집을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집을 샀는데 계약금은 이미 지불했어요. 은행에 대출 나오면 이제 중도금 주고 잔금 주고 해야 되는데 이거 말입니다. 중단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뒤집어지는 거죠.
저는 진짜 충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집값이 오르면 대출을 중단해서 공급을 틀어막는 거, 저는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말입니다. 공급을 더 늘려야지 수요를 틀어막는다고 이게 될 일이 아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서울 아파트가 2025년 6월 23일 0.43%까지 오르면서 7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랐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거 말입니다. 이거 공급 중심의 대책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대출을 다 중단시키면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아니 국민들에게 지금 완전히 내 집 마련 기회를 완전히 망치게 만든다는 이야기인가요?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돈은 엄청나게 풀면서 말입니다. 돈은 엄청나게 풀면서 왜 집값은 막는단 말입니까? 집값을 막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집값이 올라가는 걸 보면 결국은 돈 풀어서 지금 집값이 올라가거든요. 지금 돈을 엄청나게 풀어 제끼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지금 돈을 얼마나 푸는지 아시잖아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행체제를 할 때 윤석열 정부에서 13조 8천억 원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요 30조 원을 더 풀었습니다. 30조 원을. 돈이 풀린 돈이 말입니다. 적어도 40조가 넘어요. 40조가. 그 정도로 돈이 풀리면 여러분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만큼 말입니다.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잖아요. 통화량이 늘어나면 통화량이 늘어나는 만큼 시장에는 저는 굉장한 충격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돈을 계속 풀어 제끼니까. 실제로도 한번 보실래요?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지금 돈 푸는 걸 보면 저는 무섭습니다. 돈을 많이 풀면 풀수록 집값은 올라간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통제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통제 안 합니다. 지금 보세요. 이재명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 때 뿌렸던 것도 이게 이재명 정부 야당이 종용해서 뿌린 거예요. 이재명 정부 때도 30조 5천억 뿌렸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집값은 당연히 올라가는 거예요. KDI가 연구 보고한 내용도 보면 통화량이 늘어나면 집값이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찾아서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진짜 심각하죠. 돈을 계속 푸니까. 문재인 정부 때 추경만 말입니다. 추경만 154조 1천억을 뿌렸어요. 10번의 추경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집값. 2018년에 18.01%, 2019년에 10.49%, 2020년에 22.46%, 2021년에 13.03%. 보통 집값이 2배 됐어요. 2배.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에 막고자 굉장히 노력했으나 야당이 안 도와줬잖아. 야당이 안 도와줬으니 집값이 올라갔지요. 그런데 지금 돈 풀잖아요. 지금 돈 푸는 걸 보면 제가 봐서는 집값 또 한 번 문재인 정부의 재판이 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저는 대출 중단하고 대출을 억제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수요 억제 정책은요 오히려 집값에 폭동을 부릅니다. 대출을 해주는 것을 막는다고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공급을 늘려야 돼요. 지금 보시다시피 2025년 1월에서 5월까지 주택 인허가 실적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24.1%예요. 12만 6천 가구밖에 지금 인허가가 안 났어요. 작년에도 42만 8,200가구거든요. 이거 10년 평균이 56만 6,701가구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한참 부족합니다. 지금 주택 공급이 2019년부터 계속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2023년, 2024년 굉장히 적어졌었습니다. 올해 더 적어져요. 괜찮을까요?
그나마 착공이 늘긴 는다고 해요. 지금 2025년 1월에서 5월까지 10만 6,500가구예요. 작년 대비해서 31.5% 는다고 하지만 지난 10년간의 평균을 보면 56만 9,874가구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한참 못 미쳐죠. 작년에 30만 5,300가구밖에 안 됩니다. 2023년에 24만 2천 가구. 결국 집값은요, 공급을 늘려서 잡아야 되는데 공급을 늘리지 않고 계속 대출 규제만 한다면 결국 말입니다. 집값은 문재인 정부의 재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한 나라예요. 게다가 부자도 많아요. 대출을 계속 옥죄한다고 해서요. 대출을 중단시킨다고 해서요. 대출 받을 거를 안 받고 집 살 거를 안 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재명 정부는요, 부동산 대책에 실패했다고 봅니다.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대통령실에서는요, 저거 우리 대책 아니야, 이렇게 책임 회피를 하려고 들였거든요. 이 말은 결국 말입니다. 부동산의 공급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수요 중심의 정책, 수요 억제를 하는 정책, 결국 집값은 더 올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당분간 진짜 강력한 대책이 나왔잖아요. 주택담보대출을 6억까지밖에 안 해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집값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진짜 문재인 정부의 재판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어렵습니다. 지금 주말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결국은 또 한 번의 착각이 시장을 망친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집을 사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주택자는 무조건 집을 사는 게 좋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전에 집을 샀거든요. 그게 시장의 대체적인 지금 분위기고 추세입니다. 공급 대책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아무리 강력한 대출 규제, 수요 억제 정책을 편다고 해도요, 안 됩니다. 집값은 계속 오를 겁니다. 특히 똘똘한 한채 중심으로 집값은 더 많이 오를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요, 정부가 분명히 집값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저거 우리 대책 아니다 이 말을 했다는 거, 이거 시장에 엄청난 불신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쩌면요, 집값이 더 오르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불확실성과 불신은요, 집값을 더 오르게 만든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한번 지켜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예견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방어적인 투자 반드시 했으면 좋겠습니다.